자, 옵션은 사기꾼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하여간 옵션은 유혹을 해. 즐거울 거라고 기쁠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종종 우리를 내버려 두지. 첫째는 혼란스럽게, 둘째는 결핍된 상태로. ing가 붙고 그 앞에 and가 나왔으니까 이 ing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confuse라고 하는 것은 혼란시키다야. 누구누구를 타동사라는 얘기고, and로 문장이 끊겼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 타동사 confus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문맥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ing라고 and 앞에 또 ing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자고. 한 가지 실험. 수행된 실험. 누구에 의해? 3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자, 연구자들이 제공을 했어. 누구한테? 소비자들에게. 뭐를 제공했나? 선택권을 제공했지. 선택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디지털 장비들. 그랬더니 말이야, 10명 중에 6명이 골랐는데 어떤 옵션을 골랐냐면 기능이 가장 많은 옵션을 골랐다는 얘기야. 나중에 쓰던 안 쓰던 기능이 많으면 좋은 건 줄 알았던 거지. 기회를 한번 줘봤지. 설정을 바꿀 기회. 자기들의 디바이스의 설정을. 그랬더니 평균적인 사람들은 25개의 설정 가능한 것 중에서 20개의 기능을 선택했더라는 거야. 자, 이것도 뭐야? 사람들은 똑같은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지? 자, when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지? 생략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분사구문이 처리가 되는 거고, 현재 분사가 맞다면 능동, 과거 분사가 맞다면 수동인데 주어는 평균적인 사람들이거든. 물론 선택했다가 동사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참여한 실험 참여자들이거든. 실험 참여자들이 기회를 제공했을까? 기회를 제공받았을까? 기회를 제공받았겠지. 그러면 제공하다를 가지고 제공받는 걸로 들어가려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혹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자신의 새로운 장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희생물이 되었는데 어떤 희생물이 되었냐면 연구자들이 기능 피로라고 불렀던 것에 희생물이 되었다. 다시, 연구자들이 기능 피로라고 불렀던 것에 희생물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 피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람들이 빠르게 실증 내는 거야. 어디에 실증 내나? 사용하는 데 실증을 내는 거지. 자기네들이 선택했던 그 모든 추가 기능을, 그 모든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걸 실증을 냈다라는 얘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기능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했던 모든 추가 기능 사용하는 것을 빠르게 실증 냈다라는 것과 동일한 요소니까 앞에 나온 부분과 뒤에 나오는 부분이 서로 같다. 동호 반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동호 반복일 때는 즉이라고 번역되는 there is를 써야지. furthermore라고 하는 건 더욱이 게다가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고 첨가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안 되고, 만일 동호 반복에 해당하는 연결사 there is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그러게 되면 in other words도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는 어떨 때 사용한다? 앞에 나왔던 말과 뒤에 나왔던 말이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동어반복 관계에서 사용하는 연결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대리지라고 열심히 외웠는데 정작 시험지에 in other words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토의를 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경향성, 특히 우리가 뭐 할 때, 물건을 구입할 때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 가능성,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그 제품을 사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보다는 성능에 더 가치를 둔다고. 다시 말해서 기능이 10개냐 20개냐 100개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능이 아무리 많다고 해봐 그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방 실증 내버리게 되면 설사 기능이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 피로가 뭔지 알겠어? 사람들은 똑같은 디바이스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그 많은 기능을 한번 써보라 했더니 금방 사용하는 걸 실증 내더라는 얘기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은 자기가 그 기능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많은 기능을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느냐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야. 바로 그것이 옵션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소비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추가 기능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얘기야. 선택은 많이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쓰지는 않고 한마디로 옵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지, 그지? 결국 이 옵션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냐면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르게 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골랐던 이 기능을 사용하느냐, 사용 안 하지. 실증 내거든. tired. 이해됐니? 우리한테는 어떤 기능? 선택하는 기능,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문제야, 과도하게 선택해서 문제야. 적절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 과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와 같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입증이 된다고. 사람들이 쓰더냐 안 쓰더냐. 안 쓰지. 유용하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거니까 또 이상하네. 쓸모없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쓸모없는 걸로 입증이 된다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